유아교육 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중에서도 유아교육 기관의 안전관리가 좀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맞벌이, 사회생활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관에서도 아이들이 대부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교육실이죠. 교육실, 를 놀이실, 를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활동 공간이 이곳이죠. 하루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 보육실은 더욱더 안전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겠고요. 우리가 이곳을 더욱더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놀이실은 위치 및 활동 공간에서 보면 위치는 가능한 한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게 좋겠죠. 가능한 1층에 있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뭐 안전 계단이라든지 이런 계단에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뭐 추락 방지용 문을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활동 공간은 영아하고 유아가 달라야 되겠죠. 보면 영아는 1인당 2.64제곱미터이고 유아는 1인당 1.9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을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 공간은 영아와 유아가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 공간에서 주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충돌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이런 안전에 취약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이실 바닥이나 벽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 놀이실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또 즐거운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입문은 또 보면 아이들이 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벗거나 할 때, 또 문을 열고 닫을 때 아이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문이 또 너무 빨리 그냥 쾅 하고 닫혔을 때 아이들이 손게임이라든지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출입문의 안전장치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아이들이 창문을 통해서 뭐 추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도록 창문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고 안전대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충망 같은 게 되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품 및 보육용품에서는 위험한 용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찔림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뭐 보면 교구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용할 때 이 바구니가 깨져가지고 훼손돼 가지고 이렇게 뭐 아이들의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놀이기구 및 놀이감, 찔림이라든지 배임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낙상, 질식할 수 있도록 질식사나 뭐 유해물질 중독 이런 위험이 있는 물질은 교실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활동실의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씨가 적당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또 보면은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기관에 보면 기저귀 교환대가 있을 것입니다.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데 이거는 음식이나 놀이 영역에서 떨어진 전용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 옆에 있다든지 붙어 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그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놀이 영역에서 떨어진 전용 장소 또 바닥으로부터 91cm 정도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감염의 원인입니다. 예, 감염의 원인 때문에 바닥에서 좀 띄워서 91cm 정도 띄우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음식점, 뭐 주방이나 또는 놀이 공간 옆하고는 좀 떨어진 곳이 떨어져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낙상 방지를 위해서 보호 난간이 필요합니다. 기저귀를 가기 위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잠시 기저귀를 뭐 떨어져 기저귀를 다시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아이가 고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 난간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기저귀를 교환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다 보면 뭐 젖병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분통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놓고 아이가 놓고 선생님이 하고 있을 때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뭐 입에 넣는다든지 빤다든지 하지 않도록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실 바닥 및 면적에 대해서 보면 물 청소가 가능하면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 자,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 청소가 가능하면 좋겠고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은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카펫을 깔아주는데 카펫은 먼지가 많이 끼죠. 그래서 청소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구 청소기 가지고 청소를 청결을 유지해 줘야 되고요. 카펫은 특히 이제 아이들이 쌓기 영역이라든지 이런 블록 영역 이런 데에는 카펫을 깔아주게 되는데 이럴 때 청결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기 제품 콘센트를 주의해서 콘센트의 전선 안전 덮개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꼭 안전 덮개를 씌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실에서 벽이라든지 천장 등에 균열된 부분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균열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죠.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서 점검해서 위험한 요소는 제거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안전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놀이실의 출입문은 영항요하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손게임 방지, 고무 패킹 이런 건 뭐 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게임 방지나 고무 패킹은 필수적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출입문 등에는 바닥에 문턱이 없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돌출부가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도 투명 문이어야 되겠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문이 안팎으로 보이는 투명 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은, 여닫이보다는 이렇게 미닫이, 옆으로 미는 문이 좋고요. 여닫이 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도가 더 높다고 봅니다. 놀이실의 창문은 안전을 고려해서 7, 80cm 이상의 높이를 설치한다. 왜 7, 80cm일까요? 아이들이 창문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신장을 고려해서 7, 80cm 높이가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자연 채광이 좋죠. 자연 채광이. 아이들은 자연 채광이 좋은데 자연 채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투명 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창에 뭐 브라인드라든지 교구장 등으로 이렇게 창을 막지 않고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대개 자연 채광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맞은 조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명등을 종일 켜놓곤 합니다. 그래서 조명등은 요즘에 보니까 LED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LED 등이 시각 피로도가 아무래도 덜하기 때문에 LED가 등을 추천하고 있죠. 일단 그런 피로도도 덜하고 그 다음에 안전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LED가. 그래서 그런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창문에는 안전고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고리를 설치하고요.
다음에 안전 창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창, 냉난방을 위해서 이중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중창이 좋겠고, 그 다음에 난간 등의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충망 설치, 이런 건 반드시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품 및 보육용품에 보시면 모든 설비 및 교구는 안전하고 견고한 것이어야 됩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것. 뭐 당연한 거죠. 음. 얘기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건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망가진 가구나 비품. 이게 참, 우리가, 교구장 모서리가 망가졌다거나, 책상 모서리가 흠집이 나서 망가졌다거나, 뭐, 교구 바구니가 망가진 거, 그 다음에 장난감이 망가진 거, 이런 거는, 어, 아주 안전사고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요인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용품은 즉시 제거 또는 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해주거나 또 수선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역 처리를 요즘에는 뭐 커튼이라든지 벽에 완전 부착돼 있는 거, 부착돼 있는 거는 방역 처리를 해야 되겠죠. 부착돼 있는 거는. 그래서 부착돼 있는 거 뭐 커튼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방역 처리가 돼야 되죠. 요즘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 처리를 해야 되고요. 교구장이나 이런 거 가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영화들은 이렇게 밀고 바퀴가 달린 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가구는 요즘에 가능한 한 고정을 많이 해줘야 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케아에서 그 사고 났던 거 기억하시죠? 이케아의 서랍장을 아이가 서랍 들고 거기 올라서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난 게 미국에서 사망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유아들이 사용하는 잠은 고정되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문을 해도 집에 와서 그냥 놓고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주고 갔죠. 근데 지금은 벽에다 고정을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실이나 이런 데 활동실에 가구를 배치할 때도 이런 게 가급적 가구는 꼭 고정을 해야 되고요.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이 좋습니다. 끈이나 리본, 전기 코드 등 역류와 손에 닿지 않게 고정을 해야 된다. 실내 놀이기구 및 놀이감에서 이동 및 사용 공간을 고려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놀이기구와 장난감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모든 작은 물건은 유아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현관이나 통로 및 계단 같은 게또 현관은 어때요? 현관은 드는 아이들이 여기서 부딪히거나 미끄러지는 겨울 같은 경우 특히 이 현관에서 현관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꼭 안전 매트를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이들이 들어가 오는 문, 나가는 문, 이렇게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오른쪽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께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가 문을 열고 그냥, 일과 중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건 장치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 침입이 자유로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허락을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시건 장치가, 안전 장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로에서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계단에서는 특히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추락이나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음, 현관은 문턱이 없는 게 좋고, 유아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이 현관 문이 너무 무거워서 아이가 막 몸으로 밀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죠. 이제 무겁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가급적 문은 실외를 향해서 열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실 안쪽으로 열리면 아이들의 안전도 위험하고 안에 또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외를 향해서 열리게 하는 게 좋겠고요. 자동문에도 폐해가 단점이 있어요. 자동문이 이렇게 비상시 전기가 나왔을 때 자동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동문에 잘못하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에는 손끼임 방지 처리라든지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방침, 이 출입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힐 때 어떤 거 보면 그냥 쾅 닫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하는 게 있어서 네 발을 좀 풀어주면, 네 발을 조금 풀어주면 문이 천천히 닫히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잠깐 섰다가 닫히는 이런 원리로 제작이 돼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꼭 해줘서 천천히 닫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은 한 방향으로 여닫는 것이 좋습니다. 원터치, 요즘은 원터치식 자동문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내가 연결되는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좋아. 실내에서 아무래도 실외는 덜 미끄럽기 때문에 실외에서 돌다가 바로 들어왔을 때 바닥에, 그러니까 현관의 바닥에 보면 그 대리석 바닥 이거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조심. 그래서 여기에는 꼭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휠체어를 출입을 위해서는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장애인, 장애인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 시설이기도 하죠. 통로는 최소한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 통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가 이미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되고, 통로는 시야가 명확하도록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밝아야 한다. 그리고 비상시 외부 출구나 비상구로 향하는 대포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단 표면에 미끄러운 자재를 쓰지 않고 표면에 왁스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은 특히 왁스칠을 하면 미끄러워요. 정말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왁스칠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안전문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곡선 형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명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판의 높이와 폭넓이는 9에서 13cm가 좋다. 대부분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미 건축이 지어질 때 계단이 이 높이로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미끄럽지 않아야 되죠. 계속 지금 나오는 거가 미끄러운 거. 아이들은 미끄러움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말 신고 있을 경우 또 양말에 미끄러운 양말이 났거든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 문은 유화가 잘 여닫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변기는 유화형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어, 특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금 장치가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서 잠금 장치가 이 화장실 아이들은 화장실 문은 안에 문이 잠금 장치가 있더라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잠금 장치가 있어야지 아이가 안에서 잠그고 밖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면대는 화장실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세면대에는 온도 조절 장치며 온수 밸브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어, 조절할 온수를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물 사용을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감전사고 유의해야 되고요. 한기시설 및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은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리실 및 식당, 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감염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식당에서는 항상 조리실은 우리가 감염을 대비해 감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짐, 미끄러짐, 화상, 찔림, 배임, 갇힘, 가스 폭발, 화재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하고요. 조리실은 환기 및 통풍, 채광이나 배수 설비 이런 게 곤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에 잘 돼야 되겠고, 특히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환기가 잘 돼야 되고요. 뭐 다 중요하죠. 뭐 배수도 중요하고요. 방충망도 중요하고. 항상 청결에 유의해야 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그날 조리가 끝나면 그날 이 위생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하여튼 항상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겠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외 환경 구성 및 안전관리도 보면 실외 놀이터는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되고 배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실내 놀이터의 영역이 바닥은 충격 흡수 제대로 옛날에는 뭐 물에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거의 다 충격 흡수 제대로 받겠죠. 그리고 놀이기구 및 시설에서는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되고요. 파손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된다. 네. 실외 환경 구성 및 안전관리에 보시면 특별히 동식물 기르는 영역이 있는데 위생 및 건강 또는 중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 사항을 숙지하여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하는 모든 동물은 전염병 예방을 접종을 해야 되고요. 모든 식물의 특성과 일독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육하는 거, 동물을 기르는 거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나한테 꼭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동물 알러지가 있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약해서 동물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꼭 정보를 수집해서 학부모에게 물어보고 한 명이라도 반대를 했을 경우 이 동물은 사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급배수 시설 및 정화도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육 기관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